더불어민주당이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는데 제천 단양과 동남 4군의 대진표가 먼저 확정됐습니다. 청주공항이 다시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제선은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음성 무국터미널 면허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새 사업자를 물색합니다. 어린이집 원생을 태운 버스가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해 어린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면서 충북에서도 2곳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경선 절차를 진행 중이던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신당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일부 경선 대진표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차 경선 지역 발표로 충북은 2곳의 여당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제천 단양은 현역인 이유삼 의원과 신인 이경용 예비후보의 맞대결이 확정됐고 보은옥천 영동 괴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예비후보와 성낙현 예비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입니다. 올해쯤 예정된 2차 발표에서 충북의 나머지 6개 선거구 가운데 일부도 대진표가 추가 확정되겠지만 일부는 다음 주에 후보자를 추가 공모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경선 지역에 대한 이제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수 후보 지역을 포함한 그 이제 복수 후보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도 곧 통합신당으로 갈아탈 보수 정당들은 대진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제천 단양은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자 2명에 새로운 보수당 1명이 더해져 경선 구도가 3파전으로 재편됐고 통합신당에 합류할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도 청주 흥덕 출마를 예고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과 4파전이 된 흥덕은 통합신당 경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노영민 비서실장님, 도종환 의원님 계신 청주 흥덕에서 정면으로 한번 무한 책임을 놓고 승부를 해보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다음 주 초중반까지 추가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어떤 인물이 얼마나 영입될지가 경선 구도에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국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 자체를 꺼리게 되면서 청주공항은 승객 점유율이 80%를 넘는 제주 노선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국제선은 단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간 이용객 300만 명을 넘었던 청주국제공항은 코로나19 사태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지난달 28일 이후 어제까지 국제선 이용객 수는 불과 만여 명. 2만 3천 명을 넘었던 격상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4.5%가 줄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절반 이상 줄으셨고요. 원래 공항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손님들도 아예 없고 되게 한가해요. 승객이 줄다 못해 기내 승무원이 승객보다 더 많은 상황이 속출했고 항공사들은 청주공항의 주력이었던 모든 중국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노선도 16일부터는 한 곳이 운항 중단을, 다른 한 곳도 매일 하던 운항을 주 3회로 대폭 줄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드 금한령과 일본과의 경제 갈등 여파로 정기 국제노선 14개 가운데 9개가 멈춰있던 상태. 결국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청주공항으로 가는 정기 국제노선은 타이베이 단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청주공항 이용객 10명 가운데 8명을 차지하는 제주노선 이용객의 감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17일 동안 무려 42.7%, 승객 5만 1,700명이 급감하면서 제주노선 항공편도 2월 들어서만 174편이나 줄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없었던 현상입니다. 탑승률이 전체적으로 한 45%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고 이용 요금을 대폭 낮춰서 지금 항공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업계의 피해가 눈더미처럼 불자 정부는 공항 사용료 납부 감면 등의 지원안을 내놓은 상황. 충청북도도 국제선 항공사에 주는 재정지원금 지급 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정한
실적을 갖췄을 때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돼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는 유예한다라는. 올해 청주공항의 목표 이용객 수는 360만 명.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진천 혁신도시에 임시 격리 중인 교민 173명이 마지막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내일 전원 퇴소합니다. 교민들은 내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시종 지사가 참석한 환송 행사를 마친 뒤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임시시설을 떠나게 됩니다. 진천과 음성군은 교민들을 위해 친환경 비누와 들기름 등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주민 우려를 고려해 자가용 이용은 허용하지 않고 교민들이 내리는 장소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금왕읍의 무급 버스 터미널이 한 달 넘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차권을 판 대금을 운수업체에 2년이나 주지 않아서인데 음성군이 결국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임시로 설치된 한 컨테이너. 165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매표소와 대기의자, 매점까지 들어섰습니다. 기존 터미널 영업이 중지되면서 운수업자들이 300m 떨어진 곳에 임시로 만든 정류소입니다. 서울과 경기, 읍면 지역 44개 노선에 하루 400여 차례 버스가 드나들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나는 복지관 댕기고 개토보장에 댕기고 그래. 나 버스 타야지 오지. 버스 안 타면 못 댕기지. 터미널 사업자가 승차권을 팔면 수수료를 떼고 운수업체에 90%씩 줘야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1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운수업체가 한때 직접 현금을 받고 표를 팔면서 불편함은 승객들 몫이었습니다. 좀 불편했죠. 아무래도 동전을 제가 잘 가지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좀 구하기도 힘들고 짜잘한 500원짜리 그런 것도 사야 되고. 음성군이 무급 공용버스 터미널 사업자 면허를 결국 취소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는 서면으로 투자 유치 중이라고 밝혔지만 뒷받침할 근거를 내지 못했고 음성군은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되면서 음성군은 차기 사업자를 찾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낡은 터미널 대신 새로운 부지에 다시 터미널을 짓게 됩니다. 주민 이제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성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부에 자리 잡은 무국터미널. 음성군은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운수업체 한 곳에 임시로 운영을 위탁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음성 LNG 복합발전소 건립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LNG발전소 건설 반제 투쟁위원회는 오늘 오전 동서발전의 주민 설명회를 거부하고 트랙터로 군청 현관 앞을 막은 채 2시간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투쟁위는 LNG발전소 위해성을 외면하고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음성군이 나서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른 사업이고 위해성이 있다는 근거도 없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서울 뉴스에서 보셨듯 오늘 청주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하원길 교차로에서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히면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2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도로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에서 빠져나온 어린이들이 길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고 어린이집 교사는 놀란 아이를 안아서 달랩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공항사거리에서 하원을 하던 어린이집 차량이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데 오른쪽에서 승용차가 나오면서 충격을 가했고 그로 인해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화물차와 다시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신호 받고 오는데 승용차가 내가 쏘가지고 그냥 신호 위반이니까 이 차가. 버스에 타고 있던 4살에서 7살까지 어린이 24명과 어린이집 교사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경상입니다.
당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기다리던 1톤 화물차 기사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하고 지나가는 차량 불법 영상 확인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겠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청주방송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CJB 청주방송이 비인간적 고용 관행과 법원의 사측 편향 판결이 이재학 PD를 죽음으로 몰았다면서 CJB 청주방송이 유족에게 사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조치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재학 PD는 14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던 CJB 청주방송에서 하차 통보를 받은 뒤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카이스트와 고려대 등 전국 9개 대학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충북 구축에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는 전국 9개 주요 대학 총장 등을 초청해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방사광 가속기 구축은 과학계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충북 유치에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가 우한 교민들에게 생활시설을 제공한 진천 음성 지역 농산물 홍보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